안녕하세요. 시니어의 지혜상자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노후와 돈 걱정 줄이는 지혜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가족에게도 공유해두면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급전으로 만든 사천피. 당신의 내일도 함께 담보로 잡히고 있다. 출근길 오피스 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점심 메뉴 전단지, 부동산 명함, 그리고 카드 대납 급전 같은 스티커 광고. 사람들은 대개 무심히 지나치지만 시장은 이 스티커를 그냥 거리의 소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와 가계의 숨소리가 동시에 거칠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여신금융협회 통계에 따르면 9개 카드사, 롯데, 벤, BC, 인, 삼성신한, 우리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의 카드론 잔액은 2025년 11월 말 기준 42조 5,529억 원, 전월 말 42조 751억 원, 대비 1.14% 늘었습니다. 전월 대비 증가율만 놓고 보면 2024년 10월 1.28%, 이후 약 1년여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방향 전환입니다. 카드론 잔액은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금융당국이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으며 카드론을 포함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한 영향이 컸다는 해석이 나왔죠. 여기에 분기 말 부실채권 상각 효과까지 겹치며 2025년 9월 말 잔액은 41조 8,375억 원으로 1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2025년 10월 잔액은 전월 대비 0.57% 증가한 42조 751억 원으로 반등. 11월에는 무려 1조 5,029억 원이 늘며 증가 폭이 더 커졌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급전 수요가 카드론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에서 안 빌려주니 카드로 간다는 풍선 효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반등에는 투자금 조달이라는 의혹이 고개를 듭니다. 시점이 절묘하게 겹치기 때문입니다. 코스피가 처음 4천선을 돌파했던 2025년 10월 27일, 투자자의 탁금은 81조 910억 원에서 다음 날 83조 8,731억 원으로 하루 만에 3.43%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활황이 이어지며 2026년 1월 15일에는 92조 6,03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CMA 잔액도 2025년 10월 27일 90조 9,700억 원에서 2026년 1월 15일 102조 1,328억 원으로 12.34%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 대기 자금이 늘었고 카드론도 동시에 늘었다. 이 조합이 B2의 그림자를 더 진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번 B2의 문장을 아주 솔직하게 번역해 봅시다. 돈이 없어서 기회를 놓치기 싫다. 감정적으로는 이해됩니다. 장이 불탈 때 내 계좌만 조용하면 사람은 초조해지죠. 하지만 카드론을 투자금으로 쓰는 순간 이 문장은 이렇게 바뀝니다. 수익이 나면 내 실력, 손실이 나면 내 인생. 그리고 이자는 늘 카드사 실력입니다. 수익률이 흔들리든 말든 이자는 일정하게 달려옵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손실 그 자체가 아니라 시간과 이자가 결합해 회복 기회를 갉아먹는 구조입니다. 주식은 내 편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이자는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습니다.
더 위험한 건 카드론이 원래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성격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급하게 병원비, 생활비, 이사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안전판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전판이 이번에만 딱 한 번만이라는 투자 심리와 만나면 안전판이 아니라 미끄럼틀이 됩니다. 내려가는 길은 빠르고 올라오는 길은 길고 비쌉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줄어들 것 같았던 카드론이 다시 늘어난 건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아니라 마음을 빌리고 있는 건 아닐까? 놓치면 안 된다는 포모, 이번엔 다르다는 확신, 곧 회복한다는 자기 암시. 비투는 숫자 게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 게임일 때가 많습니다. 그 감정이 강할수록 사람은 가장 비싼 돈, 고금리 자금을 가장 위험한 곳, 변동성 자산에 들고 갑니다. 이 조합은 금융의 기본 교과서에서 늘 빨간 글씨로 경고하는 문장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말합니다. 다들 하는데요? 맞습니다. 다들 합니다. 하지만 다들 한다는 말이 가장 자주 쓰이는 순간은 두 가지뿐입니다. 거품이 커질 때, 그리고 후회가 시작될 때. 여기서 비투를 고민하는 분들께 칼럼니스트식 잔소리 말고 현장용 체크리스트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셋 중 하나라도 아니다가 나오면 그건 투자금이 아니라 경고등입니다. 첫째, 카드론을 받아도 6개월치 생활비는 따로 남아있나? 둘째, 최악의 경우 30% 하락이 와도 원금 복구를 기다릴 시간이 있나? 셋째, 투자 수익이 아니라 이자를 먼저 갚는 구조를 이해하고도 감당할 수 있나? 비투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빚을 내서 투자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빚을 내서 불안까지 키운다는 구조에 있습니다. 불안은 판단을 흐리고 흐려진 판단은 다시 빚을 부릅니다.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계좌는 투자 성적표가 아니라 감정의 천개가 됩니다. 시장에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4,000피를 놓쳤다고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드론으로 뛰어들었다가 생활이 흔들리면 그때부터 시장은 기회가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손실은 돈이 아니라 내 일상과 자존감을 담보로 잡히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만 남기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기 전에 먼저 불안을 키운다. 불안을 키우는 돈은 결국 내 편이 아닙니다.